2023학년도 10월 5일 평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8문항 해설할 거고요. 네, 첫 번째 문제 23번은 x가 이항분포 45p를 따를 때 기대값이 15라고 나와 있을 때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와 확률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기대값이 되기 때문에 바로 p는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바로 구할 수 있어서 답은 3분의 1이 있는 번호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24번 문제는 일단 두 사건 A, B가 있는데 배반 사건이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 뭐냐를 일단 기호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거가 이제 배반 사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요 두 개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배반이면은 우리는 이 친구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조건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PA라는 거는 우리가 1에서 P의 여집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값하고 4분의 1하고 여기 6분의 5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P,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게 된다면 6분의 5는 A가 4분의 1이죠. 4분의 1에다가 B의 값을 합치면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나오죠. B의 값은 우리는 12분의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 0, 1, 2를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 때 각 자리 숫자 합이 7 이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면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 이하라고 하는데 7 이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여사건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사건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7 이상일 텐데, 아니 7 초과일 텐데, 7 초과일 텐데, 근데 이 4개를 모두 고른다고 해서 7 초과가 되는 경우는 2를 4개 고르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한 개를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4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천의 자리에는 우리가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2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다 0, 1, 2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다 3가지씩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사건인 7 초과하는 경우의 수, 즉 2가 모두 4개가 오는 경우 한 가지만 딱 빼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54니까 그러면 53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6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는 이제 어떤 한 지역에서 양파 무게에 대한 확률 변수이고, 이 양파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여기서 양파를 64개를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그 무게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뒀더니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럴 때 X바 플러스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본 개수가 N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X바에서 여기 이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의 어떤 확률을 이용하게 되면 1.9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꿔줬을 때 그 범위가 이제 95% 신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주어진 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64가 여기서는 지금 n이 64가 되는 거고, 시그마가 여기서는 16이 된다는 것만 이용해서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가 여기 240.1이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좀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1.96 곱하기 루트 64는 8이죠. 다음에 16. 이게 지금 240.1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니까 그러면은 x는 240.12에다가 1.96 곱하기 2가 3.92니까 그래서 244.0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a의 값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a라는 값은 우리가 x가 244.04에다가 앞에서 계산한 요거를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냥 얘가 아까 3.9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플러스 3.9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247.96이 돼서 이렇게 x바와 a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x바와 a를 더하게 되면은 49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92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 27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8까지의 숫자가 적힌 의자 8개가 있는데 이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웃한 두 수가 서로수가 되도록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웃한 두 수가 서로수라는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볼게요. 자, 이 친구를 좀 더 풀어서 써보면은 일단은 짝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이제 짝수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6 같은 경우가 이제 3하고 6이 이웃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을 그렇게 서로소가 이웃한 두 수가 서로소가 되도록 배치하는 경우의 수라고 바꿔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게 이제 의자를 배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홀수에는 제약 조건이 좀 적어서 먼저 홀수를 배치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한다고 했을 때 홀수를 4개가 있으니까 1, 3, 5, 7 우리가 회전하여 겹치면 같은 경우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홀수 4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죠. 4에서 1팩 4에서 1을 뺀 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 이 자리에 이 4개의 자리에 나머지 짝수들을 배치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조건이 하나 남은 게 있는데 3하고 6은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홀수가 배치가 됐는데 여기 중에 어딘가 하나는 3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3이 그렇게 되면 3이 아니라 3이죠. 3을 먼저 여기 있다고 해봤을 때 짝수를 배치할 때 6은 이 두 자리에 안 오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제약 조건이 있는 6을 두 자리 중에 하나를 먼저 배치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 이 자리랑 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6을 배치하는 거예요. 6을 배치. 그 다음에 이제 남은 2, 4, 8이라는 숫자들은 여기 나머지 이제 세 군데 아무렇게나 와도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3팩토리얼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계산하게 되면은 54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확통 28번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률 변수 두 개 x, y가 있는데 둘 다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뒀을 때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확률 변수의 분산이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다 읽기 전에 이 말을 보면은 일단 기하학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분산이 같다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산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규 분포의 모양이 같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하학적 성질을 더불어서 이 밑에 걸 더 읽으면은 자, A는 양수인데 FA와 F3A가 같다고 합니다.
G2A까지 같은 상황인데 정규 분포는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준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이제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은 FA랑 F3A랑 같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X는 EA를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X의 평균은 우리가 EA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모양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분산이 같으면 그러면은 이 G의 평균은 여기서 지금 A랑 3A랑 같고 평균이 2A니까 이게 A만큼 딱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도 2A에서 A만큼 떨어진 곳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아직 조건을 모두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A나 3A가 우리는 Y에서는 X는 A 또는 X는 3A가 어떤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칭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남은 조건이 이게 하나인데 2A보다 작을 확률이 0.692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표준 정규 분포표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Y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그마 제곱은 이제 분산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0.691호예요. 근데 이 값은 0.5에다가 0.191호를 더한 값인데 0.191호는 이 표에서 0에서 0.5까지의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어요. 확률. 그러면은 여기는 이 부분은 0에서 0.5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0.5는 0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도 합치게 되면은 그러면 Z가 0.5보다 작을 확률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반을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 만약에 2A가 이쪽에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A 또는 3A가 평균인데 만약에 A가 만약에 이거인 경우랑 그다음에 3A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2A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러면 2A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는 2A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A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가 지금 0.691호가 돼야 돼요. 0.5보다 크기 때문에 반이 넘는 그런 부분을 가져야 돼서 이 3A의 경우는 이쪽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0.5보다 클 수 없어서 우리는 Y의 평균은 그러면 X는 A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이 A라는 걸 알았으니까 Y에서 평균인 A를 빼고 그다음에 Y에서 평균 A를 빼고 시그마를 하게 되면은 이게 2A에서 A를 빼고 시그마를 한 거랑 같아야 되겠죠. 이게 근데 요게 Z니까 이 값이 0.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결국엔 시그마는 2A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될 거는 그냥 얘를 따라서 똑같이 얘도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한 다음에 이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되면은 0에서 3A까지의 확률은 평균이 지금 X는 2A였기 때문에 2A를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2A예요. 그래서
우리는 2a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a인데 2a로 나눠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z 3a에서 평균인 2a를 뺀 다음에 또 2a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0.5. 자, 얘를 또 쪼개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0.5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런데 0에서 0.5까지는 여기 0.192라고 값이 나와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 특히 이 x는 0이라는 선의 대칭이니까 이 값은 0에서 1까지인 확률 이 친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 둘을 더해주게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은 0.53228이죠. 그래서 답은 0.5328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통 29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 B, C가 자연수일 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함께 보게 되면은 A, B, C는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한다. 그리고 나 조건이 좀 더 구체적이니까 나 조건을 먼저 볼게요. 나 조건을 거꾸로 했네요. 나 조건을 먼저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2차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됩니다. A는 B 또는 B는 C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A는 B를 만족하는 경우 한 가지, B는 C를 만족하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할 수도 있는 경우,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은 좀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사건. 그러면은 A랑 B가 같지 않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B랑 C가 같지 않다. 이 말은 결국에는 A, B, C가 모두 다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 조건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순서쌍의 개수는 전체에서 이 가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A, B, C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앞에 숨어있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1부터 8까지 수 중에서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이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보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8H3이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3, 5라는 숫자를 이렇게 1에서 8까지 수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3개를 뽑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A, B, C를 고려하지 않고 뽑았다 하더라도 이 대소관계에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에는 3, B하고 C에는 5가 대응된다는, 자동적으로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경우의 수가 돼서 그냥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8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 8H3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콤비네이션으로 바꿔 쓰면은 10 콤비네이션 3에서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총 12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의 경우에는 A, B, C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등식이 살짝 변화가 생기는데 가조건을 이렇게 보면은 1랑 1은 같아도 되는데 C랑 8도 같아도 되는데 A, B, C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등호를 빼서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8개 중에서 그냥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3개를 뽑게 되면은 여기서와 같은 원리로 A, B, C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씩 대응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8 콤비네이션 3 해가지고 대응을 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120에서 56을 뺀 64가지, 64가지가 우리 구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30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흰 공 1, 2가 적힌 게 하나씩 있고 검은 공은 1, 2, 3이 적힌 게 하나씩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 번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주머니 안에서 공을 두 개를 동시로 꺼냈을 때 만약에 꺼낸 게 같은 색이면은 하나를 랜덤으로 다시 넣게 되고 꺼낸 것 중에서 다른 색이면은 그냥 둘 다 꺼낸 채로 끝나는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주머니 속 공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꺼낸 두 개의 공이 다른 색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좀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인데 주머니 속 공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데 지금 꺼내는 공이 여기는 두 개를 꺼내는 거고 여기는 하나를 꺼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공에 얘네가 합이 총 9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를 꺼내는 경우에는 3을 꺼내는 경우, 그다음에 두 개를 꺼내게 되면은 1하고 2를 하나씩 꺼내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꺼내는 경우는 우리가 같은 색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색을 먼저 첫 번째 같은 색을 뽑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를 뽑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3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어차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과 2 중에서 이 검은 1과 2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의 한 개를 다시 넣어야 되는데 3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3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개를 넣어야 되니까 그 확률은 2분의 1이 딱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7이고 2니까 계산해서 총 이 경우는 10분의 1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바로 다른 색인 경우죠. 다른 색인 경우에는 공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뺀다고 했을 때 1하고 2를 하나씩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흰 공 1, 검은 공 2 아니면은 흰 공 2, 검은 공 1 딱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냥 전체 10가지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딱 2개만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1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분을 하지 않을게요. 분모가 똑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주머니 속 공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확률을 합친 게 분모로 가능해요. 두 개의 공이 다른 색일 확률이니까 이 친구가 분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2가 가게 되면은 계산을 해서 3분의 2가 나오니까 우리는 P 플러스 Q가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5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모의고사 합동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